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8일 장사 첫번째 기사 1444년 명정동 9년 햇무리하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8일 장사 두번째 기사 궁녀 장미와 사사로이 수작하고 왕래한 이 인은 여연의 귀양 보내고 김경제는 무창의 관노로 삼다. 의금무에서 이인과 김경제의 옥사를 갖추어 아뢰기를 이는 궁녀인 장미를 불러 서로 마시고 잔치한 데다가 또 장미와 더불어 벽을 사이에 두고 잠을 잤으며 장미를 불러다가 잔치하고 마시면서 수작하되 손수 거무를 타게 하고 혹은 그 집에 왕래하면서 사사로이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제의 처제 김유돈, 김유장과 동서, 정철권 등도 연회에 참여하였으나 죄가 모두 차명에 해당되오나 유돈, 유장, 철권은 이미 사유를 거쳤지만 장미는 거짓 병들었다고 핑계하여 그 집에 돌아가 외인과 교결하여 선물을 주고받았고 또 서로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유숙하였으니 죄가 역시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인과 경제는 사형을 감하여 이는 여연의 귀양 보내고 경제는 무창의 관노로 삼게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8일 정사 세번째 기사 좌헌납 김순이 환자국의 폐단을 없앨 것과 전유를 받은 이 순몽을 외방으로 축출할 것을 건의하다. 김순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은 지난 병진년과 다름이 없사온데 각도의 수령들이 환자국을 나누어 줄 때 환수하기 쉬운 자에게만 주게 하고 가난해서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았어. 환과 고독은 비록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도와주고 염려하는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얻어먹지 못하고 농사를 제때 하지 못하옵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조국을 내주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해유와 관계되기 때문이옵니다. 만일에 이 법에 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용도가 소비만 되고 이 법을 폐하지 않게 되면 민생이 곤궁해지니 폐단을 구출할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되기를 환과 고독이란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으로 오로지 진대만 바랄 뿐 비록 풍년이 든해라 하더라도 갚을 수 없으니 징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환과 고독에게 구워준 곡식은 비록 바치지 않더라도 회유 안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환과 고독이 얻어먹을 수도 있게 되고 밭 갈고 씨 뿌리는 것도 시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상등전이 많아야 10분의 1이 불과한데 오늘날 전지를 5등으로 하니 상전이 자문 많아 국가에서 조세를 받는 것이 비록 전일과 다름이 없다 하오나 백성들은 장래의 이해를 알지 못하고 모두 원망하는 일이 있으며 또 우리나라의 결부 속법은 그 유래도 오래고 백성들도 편리하게 여겼더니 지금에는 경무로 고쳐서 비록 옛날 제대로 모방하였다 하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고 듣는데 놀라 모두 불편하다고 하니 옛사람이 말한 그 뜻을 아는 것은 좋으나 그 정치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함이옵니다.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기를 본전의 법을 부득이해서 하려면 경중의 적당함을 잃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결부 속의 법이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전대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사오니 엄중하게 검하는 명령을 내리소서. 근자의 판원사 이순몽이 국가의 기본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바꿔주어서 뻔뻔스레게 괴이하게 알지 않으며 주문할 때도 도리어 하늘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 제주를 능욕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관대한 법을 따라서 단지 벼슬만 파직하오니 이것은 대신을 우대하는 뜻이오나 순몽은 임금의 뜻을 문받지 않고 만가지로 교묘하게 꾸며서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였으니 대신의 뜻이 땅을 쓴 것 같습니다. 청하옵건대 외방으로 축출하여 뒤의 일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몽의 일은 내가 들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니다.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환자국의 받아들이고 내어주는 법은 내가 이리저리 생각해보아도
행해서 패다 납기가 어려우며 분전을 5등으로 하는 일은 너희들도 자세히 모르니 내가 장차 계사하여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이후의 고신과 처의 작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조말생 이명 등 민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후로 임영대군을 조말생으로 판중추 원사를 지성균 관사를 이명덕으로 판중추 원사를 민신으로 이조 참판을 정분으로 예조 참판을 이견기로 공조 참판을 이옹으로 사관은 우사관 대부를 이축으로 사원부 장령을 허후로 경기 도관찰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하늘에서 내린 옷과 금인을 받았다고 요망한 말을 한 문공치를 차명하다. 의금부에서 핵실에서 아래기를 문공치는 망령되게 요망한 말을 해서 무사람을 현혹하게 하였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5년 5월 9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올린 이인과 김경재를 처벌할 것에 대한 상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상불은 국가의 대병이온데 상이 공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벌이 죄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권징하겠습니까? 오늘날 이인과 김경재는 신녀와 더불어 사사로이 사기업되 혹은 모습이 죽은 첩과 같다고 하여 한 집안에서 잠을 자고 혹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혹은 친히 그 집에 가기도 하여 그 친근하고 불경한 죄가 위로 하늘과 통했으니 이것은 국법으로 반드시 배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을무년의 추문 때 숨기고 사실을 토로하지 않아 목숨을 아껴 구차하게 액을 면하게 되어 오느 날까지 이르렀으니 다행히 하늘이 그 죄를 미워하여 스스로 송사의 단서를 내어 서로 변정시키고 그 실정을 모두 토로하게 되었사오니 진실로 전형을 밝게 바로서 위로 천심을 만받고 아래로 인랑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특히 호생하시는 덕으로 말감하여 과제하셨으나 신등은 그에게 다시 생각하건대 우리의 성조 일의 신자로서 공인을 가까이 하여 강상을 무너뜨린 자는 이 두 사람뿐이오니 어찌 조금이라도 용서하겠습니까? 비단 신등만이 뼈에 사무치게 절실하올 뿐 아니라 일국의 신민들도 소망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기에 말하기를 노마의 꼴을 발로 차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먹는 꼴을 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반드시 죄중 까닭은 그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오니 인등의 죄는 꼴을 찬 것에 비하게 되면 어찌 만배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율에 따라 과제하시고 신민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5년 5월 1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5년 5월 1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 무과 전시의 주하차. 무과 전시의 주하차는 여러 대군은 동궁의 좌리 뒤 남쪽 가까이 서양하여 승상에 앉고 여러 군은 조금 뒤로 서양하여 승상에 앉게 하며 병조 당상 훌륭관 제조 이품 이상과 승지와 훌륭관 부제조는 남쪽 줄 평상에 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민의생의 조기 의생의 자는 의지 여흥 사람이었다. 병자는 과거에 겁제하여 성균 하규로 보직되고 여러 번 옮겨 사헌 감찰 병조 좌랑 형조 좌랑 사관은 우헌납을 역임하고 예조 정랑 병조 정랑이 되었다. 을사년에 판승문원사로 올랐는데 이때의 본원의 문적이
곤란함에 의생이 문서 관리할 집을 짓자고 건의하여 분류별로 이를 소장하게 하여 상고하고 열람하기에 심히 편리하였다. 또 할리의 글을 엄절히 권과하여 실적이 있었다. 무신년에 병조 참의로 임명되고 경술년에 인수의 윤으로 올랐다. 나가서 경기 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죄로 온수현에 귀양갔고 갑이년에 첨지중추원사가 되고 병제년에 2조 참판으로 제수되었다가 나가서 경상도 도관찰사가 되고 들어와서 중초원 보사로 임명되었으며 무오년에 예조 판수로 오르고 임술년에 지중추원사가 되었다. 이때 와서 돌아가니 향년 66세다. 부고가 들리니 조회를 정지하고 치조 치부하였다. 시호를 위숙이라 하니 위험이 있고 민첩하게 행함을 위라하고 마음을 잡아 결단하는 것을 숙이라 한다. 의생은 천승이 거만하고 겸공이 적었으며 유명으로 불사로서 하지 말라고 했다. 아들은 민자온이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5년 5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기의 군현에 미두 5만석과 군자감의 쌀 1만석을 내어 진대하게 하다. 경기관찰사 허후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함에 후가 아래기를 돈의 기밀을 구황할 미두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호조로 하여금 경기의 군현에 미두 5만석과 군자감의 쌀 1만석을 내어 진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임영대군 2구의 과전을 도로 주게 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헌지평 정자재와 사건은 우헌남 신후갑 등이 이인과 김경제의 처벌을 청하다. 전일에 이인과 김경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였사오니 청컨대 신등의 소망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니 범한 일은 일이 애매한 것 같으니 뒤에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경제에게 이르렀으는 그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니 어찌 모두 죄 주겠느냐. 만약에 모두 다 죄질 수 없다면 경제의 죄도 이미 족한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이치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노라 하였다. 자제 등이 다시 아뢰기를 두 사람의 죄는 실로 명백한 일이 오면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사온데 구차히 액을 면하게 하면 무엇으로 두 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외에는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인과 경제의 일로 혹은 소장을 올리고 혹은 입으로 말씀드렸으나 모두 윤호를 받지 못하오매 신등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으니 바라옵건대 유윤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공사에 그 정시를 다하지 못했고 애매해서 밝히기 어려운 것이며 또 이는 다른 사람과 비할 수 없으니 어찌 극형을 가하겠는가. 내가 특별히 은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대사헌 권맹손이 다시 아뢰기를 두 사람의 일은 신등이 전해 들은 것도 아니오며 문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신등이 명령을 받들어 이리저리 다스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주문해서 핵실한 것이오라 애매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 사직이 명백하오니 천하 고금에 어찌 이러한 죄가 있겠습니까? 개국이라도 이러한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범한 죄는 일단만이 아니오냐. 이처럼 불경하고 무리한 일은 예전에도 듣지 못한 바이오니 청컨대 율문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맹손이 다시 아뢰기를 춘추에 마음에만 있어도 죄 주는 법이 있고 또 아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니 시녀를 불러 보고 말하기를 얼굴 모습이 죽은 척과 같다 하고 여러 번 그 집에 불러다가 술자리를 벌였으니 그 뜻이 어떻겠습니까? 경제도 서로 왕래하여 그 자체가 지극히 명백하오니 어찌 애매하다고 하여 극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일을 역사에 있어서 이대로 단죄해서 후세에 권할 수는 없는 것이오며 일이 강상에 관계되오니 당연히 율문대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등만의 소망이 아니오라 실로 일국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또 장민은 극형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만이 죄를 면하는 것이 어찌 정리에 합당하겠습니까? 하고 굳이 청하기를 서너 번이나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4년 5월 11일 경신 네번째 기사 강원도 평해 울진에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2일 신유 첫번째 기사 지인 이인과 진율 경차관 이달을 황해도로 보내어 진율할 것을 교찰하게 하다. 3부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연안부 사람 고형이 장고하기를 황해도 인민들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고 농사의 시기를 잃었으니 참컨대 강명한 조정 관리를 보내서 고율하게 하소서하니 이로써 볼 때 황해도 백성들이 사망하고 유리한 상황을 알 수 있사오니 경찰관 한 사람만으로서 고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마땅히 다시 행대를 보내어 진율할 것을 교찰하게 하소서. 진율한 것을 교찰하게 하소서하니 지인 이인과 진율 경찰관 이달을 그 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찰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0일 신유 두번째 기사 통사의 사모를 벗기고 횡포를 부린 적의 오라시라를 관노로 예속시키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적외의 오라시라는 원래의 범죄도 중하온데 이제 또 노용으로 인하여 통사의 사모를 벗기고 횡패가 막심하였으니 마땅히 관노로 예속시키고 관청에서 입과 양식을 주되 나들면서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다시 불순한 일이 있으면 베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첫번째 기사 친히 문과를 건정전에서 시험 보이고 세자는 무과를 광화문 밖에서 보이게 하다. 세자에게 명하여 무고를 광화문 밖에서 보이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여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서경에 말하기를 잘못된 죄행은 용서할 수 있으나 믿고서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했으니 대개 과오로 범죄한 것은 비록 크더라도 용서할 수 있으나 꺼리지 않고 고의로 범죄한 것은 반드시 형벌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10악의 불경한 죄를 고의로 범한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이 인등은 공인을 가까이 했으니 불경하기가 더할 수 없고 이것은 바로 거리낌이 없이 고의로 범한 것이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율로 이를 상고하여 보아도 판리의 예의에도 있지 않으니 진실로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실정이 애매하다 하오나 이는 장미의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고 교제하였으며 경전의 대낮에 공공연하게 서로 내왕했고 어두울 때는 사특한 짓을 함부로 하여 실로 추측할 수 없거늘 더구나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고 죄상이 이미 드러나 다시 조금 더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서로 결탁하고 엄난한 고난이 저들에게 있지 않고 인에게서 발단되어 김경재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이것은 실로 죄의 근원이 되며 악의 어둠이 되는 것이오라. 그 정상을 따져보면 이것이 저것보다 중하니 이것을 놓아버리고 베이지 않으면 형벌이 정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을 징계하고 죄를 거치게 하는 도리가 심히 아니오매 그 만세의 강상을 바루는 도리에 어떻겠습니까? 신등이 이리저리 생각하여도 단연코 용서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정을 굽어 조추시와 율법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8의는 죄를 감면한 8가지 재판상의 연전인데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귀, 의근, 의빈이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세번째 기사 판승문원사 이 사맹이 초수로 여겨지는 것을 찾으니 사맹과 대우군 박강을 보내어 다시 찾게 하다. 이 사맹이 아뢰기를 신이 전자의 부평에 부임하여 온수를 찾을 때에 통진과 수원 같은 곳에서 물기가 솟아나는 데가 있었는데 초수가 아닌가 합니다 하니 즉시 사맹과 대우군 박강을 보내어 다시 찾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네번째 기사 대장경에 의방이 있다는 말을 의원으로 하여금 상고해 보게 하다. 임금이 대장경에 의방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판본이 흥천사에 있으므로 장차 싣고 와 보려고 하니 우승지의
유의선 등이 아뢰기를 외인들이 그 이유는 모르고 석전을 숭신한다 할 것이오며 옳지 못하오니 의원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5번째 기사. 정적이 아닌 외인을 건너갈 양식을 줘 본도로 방관하고 청송의 죄수 외인에게 옷과 갓을 하사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 아르기를 이제 온 외인 임나와 마타페는 모두가 정적이 아니오니 함께 본도로 방관하옵되 바다를 건너갈 양식을 주시고 또 청송의 죄수 외인 이라시라에게 옷과 갓을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6번째 기사. 여연 관계 등지에서 이보와 창고를 설치하여 환상과 전제를 수납하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 함길도 채자사 황보인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여연의 성파와 자성의 마전동 관계의 장평 이산의 벼를하리 벽동의 가막동 창성의 자작자리와 삭주의 소삭주 정령의 상승리 의주의 위원리 등지에 모두 이보를 쌓게 하고 또 벽동의 아이 가막동도 보와 각 고을의 이보 각 구자의 업성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 모두 창고를 설치하여 환상과 전세를 수납하게 하되 때를 맞춰 갖추고 흩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4일 개해 첫번째 기사. 대사원 권명선과 우사간 대부 이옹 등의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인과 김경재의 주의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비록 법을 들어서 말하라 나는 듣지 못하겠다 하며 맹손이 다시 아뢰기를 인등의 죄는 시박을 범하였음에 천지 사이에 살려둘 수 없으며 위에서도 법을 굽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느 사이에 불경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사온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율문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 일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아나니 만약에 이런 죄보다 더 큰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경들도 생각해보라 하였다. 명순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생각되기를 어떤 일이 이보다 더 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를 용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장차 잇따라 일어날 것이며 또 뒷세상에서 이를 보면 어찌 형벌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비록 법을 들어서 굳이 청하나 나는 단연코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하니 맹손이 다시 아뢰기를 인등의 죄는 우리 사직이 생긴 이래로 있지 않던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어찌 이 죄에 합당하겠습니까? 청컨대 법대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은 옳으나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배울 수 없다 하였다. 맹손이 두세 번을 청했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5일 갑자 첫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5일 갑자 두번째 기사. 고황일이 긴급하니 분속 관계를 제외하고 범죄한 수령들은 행공하게 하면서 추액하게 하다. 서한부에 전지하기를 경기 한도는 구황할 일이 긴급하니 만일 수령들이 범죄한 일이 풍속 관계에 제외된 것이라면 모두 행공하게 하면서 추액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5일 갑자 세번째 기사. 사직 이돈 등이 훈련 사법 군기감을 문과 삼관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무가 출신으로 삼을 것 등을 건의하다. 이돈의 등이 상언하기를 청컨대 훈련 사법 군기감은 문과 삼관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무가 출신으로 삼아 문무가 일체라는 뜻을 빛나게 하며 갑사와 별시위로서 무가에 겁제한 자는 모두 번대로 시위하게 하되 과목별도 뒷사람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5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찬관 대산 권맹손이 이인과 김경지를 벌할 것과 행대와 경찰관을 보내어 백성을 진율할 것을 건의하다. 세자가 서연에 강서하니 윤찬관 대산 권맹송이 아뢰기를 본도에서 전일에 이인과 김경지의 죄가 십악에 관계되오며 마땅히 전형으로 바로야 한다고 두세 번 진청하였으나 끝내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임금께서 형벌을 쓸 때 만일 시박의 죄를 범하면 비록 큰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은총과 적은 혜택으로 법을 굽혀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장차 계달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병진년은 비록 흉년이라 일컬었으나 산군은 흉년에 이르지 않았고 유민들도 오히려 얻어먹음에 살았지만 작년의 조환과 늦은 장마에는 백성들의 업을 잃게 하여 흙을 파먹는 자까지 있게 되었으니 흉년으로 줄임이 병진년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 경찰관을 나누어 보내어 구황의 건만을 돌아보게 하셨으나 곡식을 내어 기민을 진율하지 못하고 실제의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종조 때에도 흉년을 만남에 대은 이명덕을 보내어 경기를 순행하게 한 바 있고 건년에 와서는 병진년의 큰 흉년 뒤 또 대신 안순을 충청도에 보내어 창고를 열어서 진대를 하게 하여 백성을 살리는 등 심히 여러 번 있었으니 비요건대 행대와 경찰관을 보내어 함께 순행하면서 곡식을 내어 진율하여 백성의 목숨을 살리게 하소서 하고 공조 참판 이경기는 아뢰기를 민생이 줄이고 곤란함이 병진년보다 더 하오니 구황을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고 막힌 데다가 토지도 기름진 곳이 적사오니 경찰관을 나누어 보내소서. 그 토지의 품질이 1, 2등 되는 것도 예보다 수배나 되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흉흉하오니 토지의 품질을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2, 3년 전의 손실의 수를 상고하고 또 임묘할 때에 보고 참작해서 세부를 결정하여 민생을 편리하게 하소서. 대저 법을 이미 세웠다면 비록 그 폐단이 있더라도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않사오니 먼저 한고를 시험하여 편리한가 못한가를 본 뒤에 여러 도에 시행하게 함이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아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그 임묘할 때를 보아 토지의 품질을 전하라는 것은 전에도 말한 사람이 있으며 삼도의 지품도 현재 정해져 있지 않으니 먼저 한고를 시험하면 어렵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5월 16일 월축 첫 번째 기사. 문무과의 방목을 발표하다. 문과는 황효원 등 33인을, 무과는 강상보 등 28인을 급제시켰다. 황효원은 예빈 주부를 삼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차등 있게 벼슬을 임명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5월 16일 얼추 두 번째 기사. 두 아이를 데리고 기근으로 부황이 난 청평군 여인을 관차사에게 교유하여 진율하게 하다. 삼군 진무 박대손이 아뢰기를 청평군의 어떤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기근으로 부황이 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두고 불쌍히 여겨 즉시 관찰사에게 교유하여 진율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5월 1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경기 충청 강원 황해도 등 관찰사에게 진율에 힘써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을 교유하다. 교유하기를 밀보리가 만약에 있게 되면 백성들이 장차 먹는 것이 족하여서 농사에 힘쓸 것인가. 밀보리가 비록 있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혹 다 소비하여 농사 때 먹을 것이 떨어져 농사에 힘쓰지 못하고 수령들도 진율에 게을러 굶어 죽을까 염려되니 경들은 이를 알고 곡진히 조치하여 혹시라도 잘못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6일 얼추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경성에게 글을 보내 아비 죄를 대신하여 잡혀온 외구를 돌려보냄을 알리다. 전자에 채찰사가 갔을 때
계계하여 보낸 사랑차랑은 전적이 아니고 적인 미오랑의 친아들로 아비의 죄를 대신하여 붙들려 온 것임을 사유를 갖춰 계달하였더니 전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자, 목화, 의복, 양식을 내려주어 돌려보내게 하셨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외인 등구랑 등에게 말, 쌀, 콩 등을 하사하다. 외인 등구랑 등 26인이 오니 등구랑에게 안장 갖춘 말 한 필과 쌀 200석, 콩 100석, 면주 10필, 면포 10필, 마포 5필, 저포 5필, 호리피 4량, 잡채화석 7장, 소주 40병, 차 5건, 의복 1섭, 갓, 목화를 내려주고 기타의 휘하에게도 상으로 하사하기를 차등 있게 하였는데 적외를 잡은 공으로 상을 준 것이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연명으로 상소하여 이인과 김경제의 처벌을 청하다. 불경한 사람에게는 천지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신민이 함께 통분하는 것이온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죄를 말하면 불경하게가 지극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여 보면 무상하게가 지극한 것이오니 비록 10,000번을 죽더라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대개 이인은 사랑하던 첩이 죽자 한 번 다시 보기를 바라더니 시녀를 보게 되며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기뻐하였으니 그 뜻이 참남하였고 인하여 친하게 되며 혹은 친히 고기를 베어 서로 어울려 술을 마셨고 혹은 옆방에서 함께 자며 제멋대로 놀기를 거리낌없이 하였으니 그 정을 보인 듯 일이 명백함은 이보다 심할 수 없으며 김경제로 말하면 그의 집에서 유숙하기를 청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되 혹은 손수 쓸을 타면서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혹은 사서로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교분을 두텁게 하되 드디어 대낮에도 공공연히 가서 보니 낮에도 이와 같거늘 한밤중에 방자하게 끓이김없이 행동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신으로서 비록 산하를 대려한 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박을 범하게 되면 진시로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인과 경제는 같은 잔악한 무리들이 10여 년이나 더 살고 있는 것도 성상의 연택입니다. 다행히 지금 다시 성사를 발단하여 스스로 그 죄를 재촉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천도가 엄난한 자에게 재화를 주는 기회이온데 어째서 전하께서는 도리어 사은 소택으로 만사의 강상을 크게 무너뜨리나이까. 일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작은이가 없이 모두 이르기를 인등과는 함께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고 하오니 바로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죽일 것입니다 하옵는 것이며 온 나라 사람들도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고 하미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어 인과 경제를 극흉으로 처치하여 위로는 천심에 부응하고 아래로는 여망에 부합하게 하시고 기타의 악당인 이해라든가 이지, 김유장, 김유돈, 정철권의 무리들도 율문에 의하여 과제하여 신자들이 참남한 마음을 막고 만세도록 강상의 도를 유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여러 번 굳이 청한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극형을 가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대사원 권맹손 우사간 대부 이옹등이 합사하여 다시 청하기를 인과 경제의 죄는 극형으로 처치해야 옳으오니 기필코 청하여 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덕의 말은 곡진하나 그러나 나의 사언이 아니라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맹손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무지한 자라도 시박의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임금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온데 더군다나 인과 경제는 무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신은 어느나 문자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불경함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사온데 하물며 친히 불경을 범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여러 나를 굳이 청하니 내가 어찌 안심하고 듣겠는가. 만일에 죽여야 할 사람이면 내가 어찌 죽이지 않겠느냐. 나는 끝내줬지 않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대저 궁인과 친하게 사귄 죄에는 율에 차등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고생하는 마음으로 차마 다 베이지는 못하시겠으나
인과 경제는 모두 용서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으로 처치하시고 그 나머지 당류도 그 다음에는 연주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비록 굳이 청하더라도 나는 끝내 들을 수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유독 이목지관이라고 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자라면 누가 죽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선 여러 대부들 모두가 죽일 것입니다 하고 국민들도 모두가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요. 이른바 하늘이 토지하는 것이오니 임금께서 하늘을 받두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이런 자를 베지 않으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합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비록 여러 말 말하나 내가 어찌 차마 인을 베겠느냐? 만약에 인을 베이지 않으면 경제만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인의 죄는 극도에 이르렀사오니 태조의 손자라 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상을 더럽힌 사람을 베이지 않으면 누구를 징계하겠으며 후세에서도 어찌 형벌이 중도를 얻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비록 여러 번 말하나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인과 경제의 가산을 정몰하고 경제의 아들은 종으로 삼고 유돈, 유장, 철권 등은 외방에 안치하고 인의 동생 이에는 멀리 기양 보내게 하되 이지는 논제하지 말도록 하였다. 쓸은 악기의 이름이며 대련은 공신의 집안은 영구히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뜻함이니 태산은 지석과 같이 평지가 되고 황하는 띠와 같이 작아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호자와 염진, 진궁이 보낸 사람들에게 쌀과 면주, 옷 등을 하사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호자가 보낸 이랑고랑 고라와 염진이 보낸 시라사문과 진궁이 보낸 비구삼보라 등에게 각각 쌀 4석과 면주 2필, 옷 1령씩을 내려주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통신사 이예와 김구경을 구호한 적의 괴수 병좌위문을 등에게 쌀, 의복, 갓 등을 하사하다. 처음에 상욱은 윤인보 등이 아뢰기를 이제 온 적의 괴수 평주와 위문은 전날 제주도를 지날 때 비록 먹을 것이 떨어졌으나 조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심이 가상하오니 우대하옵기를 청하며 적의 우두머리 중미탄정과 중미사랑병위, 중미차랑 등 사명제도 그의 아비 임온이 우리나라에 기순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일본과 통하게 하고 그 공도 커오니 마땅히 후대하소서 하며 예조에 명하여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제주를 지났다는 말은 이름 모르는 채 하되 통신사 이와 김구경을 구호한 공만을 기록하여 의복과 목화와 쌀 10석을 급여할 것이며 중미탄정 등에게도 의복과 목화를 구례에 의하여 주게 할 것이나 그들을 중 시위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9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주문사 병조 참판 신인 손이 외적을 잡아 바친 공을 취하는 칙서와 상사를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왕세자가 군신을 건지고 모화관에서 맞이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라. 왕은 동쪽 변방에서 나라를 이어받아 변경을 보존하고 왕의 선왕이 경천 사대하는 마음을 능히 본받아 공순한 마음으로 성심을 펴서 오래도록 돈독히 하였도다. 이에 조정에서恩寵을 더하여 우대하기를 더욱 융성히 하였으니 가위 군신이 한마음으로 처음이나 끝이 다름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또 배신 신인 손을 보내어 변방을 범한 외적 신라 사람문 등 57인을 잡아서 틀에 가두어 와서 바치니 좋기 왕이 조정의 명령을 준봉하여 나라에서 몸받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뜻을 보겠다. 또 변방을 지키는 사람을 얻어 포악한 것을 방어하는 공을 보였으니 진이 심히 가상히 여겨 특히 왕에게 채패의 표리를 내려주어 왕의 충성을 보답하게 하노라. 그러나 이 도적들은 간사라고 교활해서 여우나 쥐와 같은 마음으로 이미 왕의 변방에서 도둑질하고 다시 왕의 나라 관리와 백성을 겁살하여 엄과 양으로 죄를 지었으며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잔당들로 숨어있는 자들이 보복을 도모할 것이니 왕은 지금부터 더욱 성의를 다하여 변방을 지키는 두목들에게 엄절히 방비하게 하고 도둑이 출몰하게 되면 즉시 그이를 타서 잡되 혹 여럿이 와서 날뛰거든 곧 사람을 보내어 요동 총병 관원들에게 치보하여 방어를 신중히 하고 적을 선멸하여 변경을 숙청하게 하되 피차 인민들이 전쟁이 없이 길이 편안하여 짐이 일시동인 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하고 상사로는 장하, 윤금 6단, 저사 20필, 채견 20필이었다. 인손에게 안장갖춘 말 한 필을 내려주고 또 의정부에서 사연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허후에게 초수를 찾아보라고 다시 교유하다. 내가 들으니 통진현에 물이 샘솟아 오른다기로 판승문원사 이사명과 대우군 박강 등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초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김포현 사람은 와서 알렸는데 통진현 사람은 와서 알리지 않으니 이것은 수령이 구항하는 데 여가가 없어 전일에 초수를 보고하라는 유서의 뜻을 민간에 효유하지 못한 것이니 전의 유사에 의하여 마땅히 각 고을 촌민으로 하여금 주지시키되 소요하게 하지 말며 만일에 알리는 자가 있거든 즉시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조하찬성 하연 형조판서 안순성 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본부와 육조의 의논을 아뢰기를 오늘날 대관에서 이인과 김경재의 죄를 청하는 것이 심히 사리에 합당하오니 윤허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모호하니 사형에 처할 수 없다 하며 연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뜻을 말하오면 문안이 소연하고 명백하오니 이는 인신으로서 할 바가 못되오며 일이 강상에 관계되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등이 비록 반복하여 이런 말하나 내가 끝까지 극형을 가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사원 권맹송 우사감 대부 이용 등 전원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신등이 여러 번 이인과 김경재의 일을 청하여 윤호를 입지 못하였으나 윤호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두 사람에게 사사로운 언전으로서가 아니라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것은 실로 사사로운 언전이요 공도가 아닙니다. 강상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후세에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비록 굳이 청하더라도 남은 차마 더 재줄 수 없으니 또 문안이 명백하지 못하여 일에 의심되는 것이 있으니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만일 문안이 명백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문안이 명백하지 않다 하시니 신등은 전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얼굴이 죽은 첩과 같아 하여 여러 번 함께 즐겼으며 또 그 여자를 수양녀라 이끌어 노비를 주었으며 또 그 옆방에서 유숙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명백하고 의심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간사한데 그치고 논지하지 않아도 오르오나 의친으로서 안을 어지럽힘이 이러한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뜻은 이미 알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극형으로 처치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4년 5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내섬시 윤 김훈지를 보내어 목천의 초수를 살펴보게 하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정척을 사역원 제주로 삼다. 임금이 척에게 이르기를 대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능한 것이 있는 법이다. 익평부원군은 성질이 원래 광망한 데다가 별로 재덕도 없었으나 건실하기로 이름을 얻었고 변처후는 비록 재주와 인망은 없었으나 관직에 있으면서 부지런하고 건신하였으니 이것이 취할 만한 것이다. 너를 이 두 사람과 비하는 것은 아니나 유용한 인재로서 공무에 마음을 다하게 한다면 나도 신임할 것이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다시 더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의창이 실질적으로 백성을 진율할 수 있게 할 방도를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의창으로 진대함은 참으로 좋은 법이다. 그러나 수령들이 빈도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차등을 두지 않아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 그의 사경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진대하는 본이 어떻겠느냐. 내가 들으니 백성들이 빈곤한 것이 병진년 이후로 금년이 더 심하다고 한다. 어느 나라의 의창은 국초에 비하면 10배뿐만이 아니로되 백성은 쌀을 먹지 못한다. 만일에 이 3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되면 반드시 진유를 못할 것이다. 내가 심히 염려되니 경등은 정부와 의논해서 곡진하게라 하니 호조 판서 박종우, 예조 판서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의창의 곡식이 옛날보다 갑절이나 되옵되 백성들의 저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구황하는 것이 잘못되어 전령하는 법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함길도의 의창은 본디 수량이 8만 녀석에 불과하오나 오히려 구황하옵는데 그 나머지 타도의 곡식은 많은데 40만 석이나 되오니 수령된 자가 전심으로 구황하여 그 국민을 골라 따로 문서를 만들어 먼저 진대한다면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대사원 권맹소는 아뢰기를 평안도 함길도의 의창은 다른 도에 비하면 10분의 1이 오니 구황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곡식을 옮기는 것만 갖지 못하오며 곡식을 옮기는 방법은 가령 광주의 백성은 수원에서 받아가지고 광주에 바치게 하되 각각 가까운 곳은 이처럼 차례로 수송하게 한다면 백성도 수롭지 않고 수년 안에 의창의 곡식이 타도만 못하지 않을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구황하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4년 5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정갑손에게 아내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살려는 동서로 가무를 잘 설득시킬 것을 교유하다. 지금 도절제사 김효승이 아래기를 동서로 가무가 아내를 거느리지 못하는 것을 크게 원통하게 여겨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하기에 다시 대신들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회령 성내에다 이미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였으니 하루라도 성 밖으로 나가 있으면 옳지 않으온데 만약에 소로 가무가 아내를 거느리고 그 보에서 살고자 하겠다면 이르기를 너의 보가 완전하지 못하니 올적합이 입지 말까 심히 두렵다. 회령 성내에 살면서 걱정 없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요 또 너가 억지로 나가 살고자 하면 너희 아내도 반드시 분하여 원망할 것이다. 만약에 성내에서 산다면 너희 처가도 분하고 원망함이 없이 부부가 화합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설함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경은 잘 알아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조차 조치하게 하되 만일에 소로 가무가 굳이 따르지 않거든 다시 말하기를 완전하지 못한 토성에서 아내를 거느리고 거주하면 타당하지 못하니 아내는 회령성 안에 집을 지어 안접시키고 너는 내왕함이 온당하겠다고 반복하여 개설하고 때에 따라 선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경찰관 이달이 고형을 본도 사람과 더불어 대질 신문할 것을 청하니 우대해서 대질 신문할 것을 교유하다. 황해도 경찰관 이달이 고형을 개송해서 본도 사람과 더불어 대질 신문하기를 청한 임금이 이달에게 교유하기를 고형은 인민들이 기하러 죽게 되면 불쌍히 여겨 사안부에 알렸음 따름이고 조금도 사한이 있어 고알한 것이 아닌데 너는 허심으로 청리하지 아니하고 부동에서 숨긴 자의 말만 신청하여 도리어 형과 더불어 대질신문하려 함이 옳지 못하다. 그러나 모름지기 본도 사람과 더불어 마주 놓고 핵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제 특히 형을 보내니 너는 곤욕하는 일이 없이 우대해서 대질신문하게 하라 하였다. 고알은 피해자가 아닌 자가 남의 범죄 사실을 관청에 알립니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우찬성 황고인과 형조판사 안승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임금이 성정원에 이르기를 임금에게
사실을 올린 여러 신하들이 이인과 김경지를 극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며 내가 제주로 귀양 보내고자 했더니 여러 사람이 이르기를 제주는 비록 바다의 섬이라 하나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여기에 두면 옳지 못하다니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우찬성 황부인과 형조 판사 안승선 등이 정부와 육조의 의논으로서 아래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인과 경제가 원만제는 강상에 관계되고 안을 어지럽힘이 가장 심하오니 율문에 의하여 단죄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극형으로 처치하지 않는 것은 인의 조문은 사람됨이 보례 성품이 명랑하여 사기어 친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사랑하는 버릇이 있어 남들이 여신 여기고 조사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여와 사기어 이렇게 된 것이다. 인과 경제가 조모와 서로 친해서 내왕하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친했다 하면 오르나 그러나 극형으로 처치하자는 것은 내가 참 알 수 없다 하였다. 인이 다시 아뢰기를 이런 죄는 예전에도 없던 바이며 인 등이 비록 무지하더라도 이런 일은 인신으로 살 바가 못되오며 신 등의 소망을 따르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전대에는 혹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아조에 와서는 있지 않았으니 경득의 말이 오르나 그러나 실정을 얻지 못하였으니 끝내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1일 경우 5번째 기사 지평 정자제가 이달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형을 데리고 가 사실을 증명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이번에 황희도 경찰관 이달이 고형을 개송하기를 청하오나 다른 형의 허실도 알지 못하니 먼저 개송하기를 청하오면 옳지 못합니다. 또 과연 형의 고한 바와 같다면 감사와 수령은 의당 탄핵되어야 할 것이오며 만일 일이 달이 내려간 뒤에 있었다면 달도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달을 보낼 때에 신등의 생각으로는 달이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겼는데 이번에 달이 개청한 것도 당년을 잃은 것이오니 청하건대 다른 사람을 보내 형을 데리고 가서 증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구항할 일이 늦어지니 대신하여 보낼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5월 20일 심리 첫번째 기사 우사간 대부 이혼과 집이 송거 등이 이인과 김경제의 처벌을 청하다. 합사하여 아래기를 이인과 김경제를 율문에 의하여 단죄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반복하여 이를 말하나 나는 극형을 가할 수 없다 하였다. 옹등이 다시 아뢰기를 어제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입을 모아 베이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와 국인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온데 오늘날 이미 가산을 정몰하였사오매 이것은 바로 처참한 뒤에 하는 일이요 이것은 근본은 버리고 말점만 취한 것이오니 청하오건대 본죄를 따라 처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뢰기를 대부와 국인이 모두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 죽여야 할 것이다. 고 하나 그러나 국인이 모두가 말하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를 살피고 그를 죽여야 옳은가를 본 뒤에야 죽여야 한다는 예글은 없는가 하였다. 옹등이 다시 아뢰기를 좌우에서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할 때 임금이 이를 의심하여 다시 3번까지 생각을 더하면 오르나 국인들까지도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한 뒤에는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5년 5월 22일 신미 두번째 기사 조화찬성 하영 형조판사 안승선이 이인과 김경제의 처벌을 청하다. 이인과 김경제는 의당 그 죄를 명백하게 바로 뒷날의 법이 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인 등의 죄는 일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극형으로 처치하게 되면 뒷날 회안하게 될런지 어찌 알겠느냐. 경등의 말이 비록 옳더라도 내가 차마 끝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연등이 다시 아뢰기를 범인이라도 궁금을 교제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이는 남이 하지 않은 짓을 하였으니 어찌 조국민들 용서하겠습니까? 청하건대 구보 여망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 씨는 사람을 사랑하는 버릇이 있어 일찍이 한 여성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조사했을 때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최 씨의 잘못이나 이 앞서에도 시녀로서 조사의 집에 왕래한 자가 있었다. 이제 인등도 보통으로 알고 그 잘못을 알지 못한 것이니 그 같은 애매한 일로 극형을 가하겠느냐 하였다. 연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들은 결코 오범자가 아닙니다. 그 사정이 명백하오니 애매하다고 하여 법을 행하지 않으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였으나 사형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관 세종 26년 5월 2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중 만우에게 옷을 내려주다 옷 내령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백사관 세종 26년 5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외인 난가 사스로 등이 와서 말 두피를 바치다. 세종시로 백사관 세종 26년 5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황희 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상소하기를 천하 국가에서는 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강상이 바로워야 인도가 서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만일에 이를 끊어버린 자가 있다면 난적이라 이르고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온데 신등이 이인과 김경재의 반역죄를 가지고 법으로 처치하기를 여러 번 청하여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을 때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통분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지 이미 3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강상을 탕난하게 한 자로 이 무리들보다 더 심한 자는 없었사오며 더러운 것이 드러나 옥사가 이미 갖추었으니 애매하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대적 공액의 엄절함과 군부의 존엄함은 마치 천지의 현절함과 같아서 보통 남녀들의 난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는 종실의 친족이고 경제도 청리에 인연한 자인데 감히 행하였으니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으며 전하께서 법을 굽혀 언전을 베푸면 무엇으로 후세의 법을 보이겠습니까? 또 장미의 죄는 유리 정몰에 해당하여 연주되었는데도 부모 형제가 안연히 집에 있고 이는 여러 동생들은 비록 그 실정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리 유형에 해당하니 안치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실정을 알았는데 단지 외망에만 안치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 놓음도 또한 유례 어긋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확연히 강단을 내올리시어 모두 법으로 처치하시는 것이 강상의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내가 인의 형제 중 한 사람을 봉해서 이 안군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자 하니 그 연좌의 일은 끝내 들을 수 없으나 장미의 가산을 정몰하자는 경들의 청을 마땅히 쫓겠다. 무릇 출가한 여자의 죄는 그 부모에게 연좌되지 않고 출가하지 못한 자는 죄가 부모에게 연좌되는데 지금 장미는 일찍이 궁중에 들어왔다가 이미 그 집에 돌아갔으니 부모도 마땅히 연좌된다. 하고 드디어 장미 부모의 재산도 정몰하기를 명하고 그 아비는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그 어미와 형제들은 모두 관노비로 삼게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외인 표안이라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종서가 본국 사신을 연애하는 곳이 없음은 옳지 않음을 아뢰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외인과 야인을 대접할 때 모두 앞연관이 있으나 본국 사신을 연애하는 데는 없으니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며 임금이 승정원에 의논하게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외인이나 야인을 접대할 때 앞연관이 있는 것은 그 말씨를 응대하는 등 일이 중한 때문이오며 본 조정에서 연양할 때는 비록 없어도 옳은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사신을 연회할 때에도 감찰도 참여하도록 하다. 사헌부에 전체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을 연회할 때에 감찰이 참석하지 않으면 옳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가서 참여하도록 항구의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산 권맹손 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제의 처벌을 청하다. 전일에 신등이 이인과 김경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가 신등의 청만이 아니었고 또한 온 나라 신민들의 소망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내가 헤아린 일이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보통 일에 대해 인신이 혹 굳이 청하는 것은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혹 따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러서는 한가 굳이 청한다고 해서 따를 수는 없다 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고금 천하에 제왕의 형벌은 천의와 인심을 볼 뿐입니다. 오늘날 인과 경제의 주의에 대해 유독 언간만이 굳이 청함이 아니오라 온 나라 시민들이 함께 통분하는 바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언관이 청한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간함을 따르는 뜻에서 진실로 윤허하셔야 하옵는데 하물며 대검과 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굳이 청하였으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의리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청하건대 신등의 소망을 따르시고 만세의 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국한 지 오래되지 못해 법제가 미비하였을 때 궁녀가 병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혹 부인으로 인연해서 조사의 집을 왕래하게 된다든가 근시하던 여자가 아니면 혹은 출가를 허락하여 조사의 첩이 되게 하였으나 그때에 옳지 못하다 하여 곧 건방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는데 건방을 범하여 죄를 받은 자가 있으면 법제가 점점 허리게 된 까닭이다. 무지한 부인이 서로 교제한 지 오래이고 이 인등도 우매하여 이 건방을 범했으니 법으로 금하는 것을 더욱 치밀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를 범할 자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늘날 같은 성조에서 만일에 법제가 미비하다고 하여 죄를 가하지 않으면 법제가 어느 데 갖추겠습니까? 또 장미의 죽음은 이인과 김경제가 수범이 된 까닭이온데 장미는 극형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 유독 면하게 되면 이것은 근본을 놓아두고 말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뒤 이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으나 오늘날은 법도 세우지 못한 데다 무지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또 경들이 비록 장미를 말하지만 애당토 신병이 있다고 망칭하였으니 집으로 나가는 날 사죄의 조짐이 있었으며 두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죄는 율문에 실려 있고 조목도 심히 명백하온데 어찌 집집마다 효유한 뒤에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등의 소망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